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소년들한테는 IT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대학생들한테는 IT 컨설팅과 그리고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박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했던 부분 말고 이번에는 산업군별로 IT 직무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IT 서비스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CDC-잡이라는 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시면은 바로바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에도 취업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IT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직군들이죠. 소프트웨어 직군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꼭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리고 거기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실시하다 보니 IT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IT 서비스, 우리가 산업에 대한 직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베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 산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류는 저희가 이 정부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분류 기준도 하지만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러한 분류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또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IT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T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IT 분야에서 프로세서를 수행하거나 또는 구축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고 또 다른 보수를 받는 산업, 이런 산업들을 OECD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트너, 우리가 이 가트너라는 곳의 지역에서는요, IT에서 기존 산업의 효율화와 개혁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창출 또는 고객의 수요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구현 또는 운영 인프라 자원 신규 도입까지 모든 것을 싸잡아서 IT의 산업의 모든 걸 싸잡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을 우리가 IT 서비스 산업 직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거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IT 서비스 산업의 직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되어가 있는 IT의 직무들, 즉 여러 개의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서비스 산업의 직군들은 총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정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신입으로 이제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한 5개 정도의 직무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경력직 사원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입과 그리고 2년 미만의, 그래서 그 직군에 그 지금 상태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컨설팅입니다. 자, 컨설팅은 저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도 있고요. 또 IT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컨설팅 업체는 IT 컨설팅과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두 개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는요, 또 프로젝트 관리라는 그러한 직무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에서 아키텍처 부분은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의 그러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흐름이죠. 그러한 흐름의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그 구조를 비즈니스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정보기술 아키텍처, 즉 IT 기반의 아키텍처로 두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부분은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소프트웨어 보증 그리고 감리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요. 지금 컨설팅 부분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부분 이 두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키텍처와 프로젝트 관리 부분은 개발 경력이 5년차 이상 그리고 특히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경력이 7년에서 10년차 이상의 이제 IT 기업에서 7년, 10년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입이나 아니면 2년차 미만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품질 부분의 직무에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신입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지금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부분이라 생각이 드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분야입니다. 이 시스템 관리 분야도 여러분들 신입이나 아니면 2년차 미만의 이 지원자들이 분명히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시스템 운영 부분과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으로 유지보수의 직무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생각에는 이 IT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 즉 인문사회계열이라든지 아니면 HM 계열,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인문사회계열의 IT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나가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시스템 관리 부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 및 마케팅입니다. 이 영업 및 마케팅은 우리가 인문상계열에 있는 기업만 이 부분만 가져가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즉 IT 기업에도 당연히 기술 영업과 그리고 IT 마케팅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IT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와 있는 영업과 마케팅 분야는 여러분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영업과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신입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경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기술 영업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술 교육 및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 수업 시간은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과 시스템 관리 부분 이렇게 2가지 부분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소프트웨어 품질 부분과 그리고 컨설팅 부분 이렇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T 서비스 산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즉 2개 다 소프트웨어란 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거를 2가지를 낱낱하게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IT 서비스 산업, 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고객이 원하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곳이 IT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정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카드, 여러분들 교통카드 많이 쓰시죠? 그리고 금융통합 시스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핀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개설해놨는데 또 놀고 있는 그러한 통장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들, 이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서비스해주는 부분이 IT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 IT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 즉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하게 되면 삼성 SDS나 LG CNS나 아니면은 SK CNC 또는 뭐 IBM, 후지츠 이러한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패키지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아니면 솔루션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R&D에 관련되어 있는, 즉 연구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직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V3, 즉 안내에서 나온 V3라든지 아니면 아레아 한글이라든지 아니면은 ERP나 오피스 제품군들이 이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임소프트라든지 한컴이라든지 또는 안랩이라든지 SAP라든지 또는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운영체들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 특징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이용해서 4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범위가 경제가 필요한 산업이죠. 경제가 필요한 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2가지, 즉 IT 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자, IT 서비스 산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이나 국방 또는 제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업무의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IT 기술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탈 서비스 역량, 즉 완성차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종합 건설업체 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IT 서비스 업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창의력을 이용을 해서 기반으로서 R&D, 즉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개발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벤처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직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IT 서비스 산업 직군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직군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도 파악하실 때 아주 좋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 키워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중에서 IT 서비스 산업은 통합력과 그리고 위험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즉 IT 통합 기술과 사업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째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놓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내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센스나 아니면 제품 사용권에 대한 판매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는 R&D를 통한 제품 개발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분류해보면 이런 식의 특징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핵심 역량입니다. 자, 핵심 역량은 IT 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자, 2분에 나눈다면 철저하게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주문 생산되는 맞춤형 서비스 하는 게 IT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정 영역의 IT 기술을 집중시켜서 즉 오라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글 또는 오피스 제품들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직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고객과 장기 전략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키워드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IT 서비스 산업은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즉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운영 서비스를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품 개발 또는 라이센스 판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라이센스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서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IT 서비스 산업의 직무들은 특히 신입들과 2년차 미만의 이제 취준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T 컨설팅 직무입니다. 자, IT 컨설팅 직무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바탕하고 있어야 된다. 즉 컨설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줬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분야에 특히 IT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는 게 IT 컨설팅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스템의 방향과 그리고 체계를 제시하고 자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IT 컨설팅의 직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업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업무들은 첫 번째가 컨설팅 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당연히 컨설팅에 관련된, 즉 IT 분야겠죠. 지금은 IT 분야의 컨설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또는 이러한 발굴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프로젝트 정의를 하고 전략적인 이슈, 즉 이거를 잘 팔아먹으려면 아니면 잘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전략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EA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 사업을 발굴을 시켜준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진척 관리, 즉 프로젝트의 진행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품질 관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의 완성물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또는 리스크 관리, 즉 위험 요소들이죠.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위험 요소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산출물 관리, 즉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 그것까지 어떻게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리의 차원에서도 컨설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컨설팅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지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IT 컨설팅의 주요 업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IT 컨설팅을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초 요구 자격 조건은요,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가 아니고요. 정의가 아니고 이 정도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싶어서 학력 수준은 대졸, 대학교나 아니면 초대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는 전산이라든지 산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들이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험 기간은 신임이나 2년 미만의 구직자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IT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스킬을 익혀야지만이 이러한 곳에 이력서라도 내볼 수 있는가, 아니면 지원서라도 내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은 어디 업체 교육기관에 가서 배우든 아니면은 스스로 독학을 하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IT 컨설팅 직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트렌드를 분류하고 또 특히 IT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당연하죠. 왜냐하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아니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관리. 재무회계 관리는 여러분이 왜 이러한 부분들이 IT를 배운 사람들이 재무회계까지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재무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 프로젝트를 관리해주고 설계해주고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회계 관리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초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나 아니면 온라인 이러한 유무 통신망이 없으면 전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된 기초 활용 분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기술입니다. 보안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슈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안 기술적인 활용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 성과 관리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 아니면은 그러한 이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IT 컨설팅이라는 직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비즈니스 컨설팅입니다. 자, 비즈니스 컨설팅은요. 직무가 어떤 건지 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사용자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IT 컨설팅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거의 비즈니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즉 경영상의 문제점을 알아봐가지고 이걸 분석하겠죠. 분석해가지고 IT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책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컨설팅을 하는 직무가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과 사업 전략, 당연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영 자문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아주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부분, 앞에서 나와있던 IT 컨설팅이라든지 비즈니스 컨설팅의 공통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즉 사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하나의 또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컨설팅의 주요 업무들 한번 볼까요? 자, 주요 업무들은 첫 번째가 접근 방법 개발입니다. 즉,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전략적인 이슈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현황을 분석해주는, 즉 지금 현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또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떠한 현황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처지되어 있는지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척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진행 관리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 리스크 관리, 즉 산출물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부분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및 자료를 공유를 시키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특히 기타 지원 활동까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해줄 수 있는 지원 관리 업무까지 해줘야 되는 게 비즈니스 컨설팅의 직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초요구 자격 조건이 있냐면요. 대졸, 즉 대학교를 졸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이나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전공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당연히 경영이나 아니면 전산이나 산업공학에 복수 전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들어가셔서 청강이나 아니면은 수강시험을 하셔서 아니면은 다른 타 교육기관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입이나 2년 미만의 경험 기간을 가지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즈니스 컨설팅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스킬, 즉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스킬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입니다. 아까 IT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하고 오버랩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산업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 방법론 활용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산업에서 요구했던 클라이언트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분석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모집이 돼야 되고요. 사업성에 대한 데이터죠.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죠.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수학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성과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이러한 스킬들, 이러한 지식군들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 컨설팅까지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는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자, 직무는 고객 환경과 제품이 동작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했죠. 시스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냐면 컴퓨터, 즉 서버, 컴퓨터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드웨어 자체가 있어야지만이 소프트웨어를 입힐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고객 환경과 제품이 동작하고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에 대한 기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드웨어 그리고 직접 작용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영체제 중에서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와 직접 작용하는 운영체제에 대한 그냥 컴파일러라든지 노드라든지 유틸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입, 그다음에 적용을 수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요 업무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당연합니다. 물리적인 설계, 즉 하드웨어에 대한 물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거는 기본적인 거겠죠. 자바나 C나 아니면은 C++ 같은 C# 같은 그러한 객체지향적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디버깅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거꾸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서 즉 IDE나 아니면은 이클립스나 이러한 툴에서 나오는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구축은 당연하겠죠. 서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여도 당연히 구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서버 구축에 관련된 부분까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및 보급을 위해서 메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가이드의 교육 자료까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요구 조건은 초대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나오신 분들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전문대 이상으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정보 처리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입과 1년 미만의 이제 기초 요구 자격 조건을 가지면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요 지식은 물리 설계, 이해 방향이라든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해라든지 그래서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프로그램 언어에 관련된 활용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가장 다른 거는 생각 못 하더라도 이 밑에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네 번째긴 하지만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는 두 번째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직무 개요는요.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설계에 따라서 거기를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나 자재 관리 또는 생산 관리, 재무 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고요. 다수의 목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요 업무는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물레 설계, 이해 방향,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버깅, 환경 구축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가이드 교육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나와 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오버랩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차이점들은 하드웨어가 있느냐, 하드웨어가 없느냐를 따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요구 자격조건은 초대졸, 즉 전문대졸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산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IT 계열의 전공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이나 아니면 신입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지식과 스킬은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즉 C라든지 또는 자바라든지 지금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산 직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직군이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고 들어간다 했죠.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C와 자바와 C++, C# 이 정도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 도구 활용 또는 기술 문서 작성. 그래서 문서 작성의 분야의 스킬도 가져가면 좋겠다. 개발하는 개발자가 왜 문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을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디버깅 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은요. 우리가 직무는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그리고 제어,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그러한 직무가 데이터베이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업무는요. 두 가지로 나눠갈 수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 다음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 구현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이해, 즉 DBMS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선임자의 지도하에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입과 그리고 1년 미만의 우리가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가시 된다면 선임자들이 있게 되죠. 즉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아니면 선임, 아니면은 책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지도하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던 응용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도가 크긴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만큼은 중요도가 그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업종이 아니면 그 한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DBA들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그만큼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또는 선임자에서 간접적인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신입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연차가 넘어가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기초요구 자격조건은 초대졸과 전산, 정보처리, 신입 그리고 1년 미만의 기초요구 자격조건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요 지식과 스킬은 구현에 필요한 즉 자바나 C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이해라든지 디버깅 이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부분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직무는 전송 매체를 통한 정보 교환, 또는 송수신 프로토콜이라든지 인터럽트, 그리고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군들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이겠죠. 당연히 프로그램 구현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이해. 여기는 무엇까지 알아가야 되냐면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자의 지도하에서 당연히 구현이 가능하겠죠. 기초요구 자격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주 이상, 그리고 전산, 그리고 정보처리 관련, 그리고 신입과 1년 미만의 우리가 경험기간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은요, 필요 지식은 구현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해, 즉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유무선 통신이라든지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장비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해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나 커뮤니케이션 능력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보안 소프트웨어는 정보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보안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부터 산출물 관리까지 하고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컴포넌트까지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이러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의 직무의 주요 업무는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당연하겠죠. 즉, 보안을 위한 그리고 이거를 더 증설하기 위한 아까 나왔지만 인증하기 위한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들, 즉 프로그램 구현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선임자들의 지도하에서 그러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객과의 소통은 신입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자들에 의해서 그만큼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자에서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기초요구 자격은 초대졸,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분야는 전산, 그리고 정보처리 관련 경험기간은 1년 미만의 경험기간을 가지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지식은 특히 C에 관련되어 있는 C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디버깅 또는 개발 환경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보안 지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부분인데요. 직무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테스트 도구와 기법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기획, 설계, 관리, 수행까지 하는 직무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직무인데요. 이러한 주요 업무는 설계 요소별 테스트라든지 부하 체크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그거를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직군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구직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툴들만 잘 활용한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초요구조건은 초대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산, 정보처리, 경영정보에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입이나 1년차 미만의 경험기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요소별 테스트라든지 부하에 관련되어 있는 부하에 관련되어 있는 장애 테스트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문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부분에서는요. 신입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은 만들었죠.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 프로그램 같이 제품을 품질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품질 보증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 확보의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표준을 선정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가 이러한 품질 보증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업무들은 업무 관리 중에서는요. 기업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 향상 그리고 품질 관리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는 표준화 관리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품질 보증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초 요구 자격증권은 전산, 산업경영, 경영 또는 신입 또는 2년 미만의 기초 요구 자격증권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필요 지식은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 통제 또는 표준화 관리 그리고 형상 관리. 형상 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투비입니다. 투두 리스트를 이용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거를 완료시키는 게 형상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들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고요. IT 직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했죠.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유지 보수를 어떻게 잘해주느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거를 얘기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안 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부분이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닦아줘야 노후화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처럼 소프트웨어 자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든지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외부 변화라든지 개발 환경에 의한 결함을 보완해주는 직무가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직무인데요. 이 주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업무 사항에서 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세스 변경이라든지 모듈 변경, 즉 업데이트 같은 것을 해주는 그러한 업무가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요구 자격증권은 초대조리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정보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신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필요 지식은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시스템 관리, 솔루션의 활용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기술 지원 부분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고객 요청 기술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IPTV를 설치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오시죠. 이러한 직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기술 지원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업무는 시스템 운영 관리, 아까 말씀드린 설치,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서비스 목록을 산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기술 등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기초요구 자격증은 전산이나 산업공학을 우리가 산업공학의 경영을 우리가 전공하면 될 것 같고요. 1년차나 아니면 신입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요구 자격증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 지식은 기술 자료에 대한 소스 자료 이해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 기술 문서를 이해를 해가지고 읽어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컴포넌트 영역 내의 내부의 환경이라든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거기에 아키텍처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 부분이라든지 제품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지금 IT 서비스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IT 트렌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트렌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2017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IT 서비스 산업들, 즉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AI,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들, 그쪽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IT 서비스 산업을 2017년도에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IT 서비스 산업과 아까 나와 있던 패키지 서비스 산업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묻으셨습니다. 아까 다른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만 제가 4개의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키워드는요. 서비스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SI나 SM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IT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산업, 즉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IT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직무들,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스킬들, 그걸 하기 위한 스킬들과 그 다음에 주요 업무들, 그리고 직무의 정의, 그리고 기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자격 조건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이긴 합니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디테일하게 좀 더 파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직무, 그리고 꼭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